2025년 12월, 대한민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바로 세대 갈등이라는 전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면 늘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다 읽어냈는데 쟤들은 배가 불렀지. 반대로 이런 말도 들립니다. 꿀빤 세대가 뭘 알아요? 사다리는 댁들이 다 걷어차놓고 우리 보고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7080 세대와 MZ 세대. 겉으로 보기엔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두 집단입니다. 7080은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과실을 따먹은 자산가처럼 보이고, MZ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소비의 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화려한 겉포장지를 뜯어낸 뒤에 남는 아주 불편하고 시린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거대한 북발음은 들리지 않지만 이미 치명적인 균열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세대는 없습니다. 7080은 가진 것을 잃을까봐 공포에 떠는 세대이고, MZ는 가질 기회조차 없을까봐 절망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비난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 냉정한 숫자와 팩트로 2025년 대한민국 세대론의 잔혹한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누가 더 힘든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차가운 팩트부터 확인해 봅시다. 2025년 4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7080 세대, X세대 및 베이비부머 막차를 볼까요? 이들은 지금 자산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6억 원을 상회합니다. 거봐, 부자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2024년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과 지방의 아파트값은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위 깔고 앉은 돈일 뿐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50대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DSR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버는 돈의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기업 현장은 더 잔인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상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연령이요? 만 45세 이상, 팀장급 이상이 주타깃이었습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과 부모님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7080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MZ세대는 어떨까요? 이들은 당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당군일의 최악의 일자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나듭니다. 더 무서운 건 통계청이 발표한 슈어스 민구입니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이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왜일까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만한 일자리가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공채는 사실상 사라졌고 수시 채용은 중고 신입만 찾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에서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여전히 20년이 넘습니다. MZ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이 아니라 포기해야 할 리스트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명품을 사고 오마카세를 먹는다고요? 그건 미래를 위한 저축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한 초단기적 보상일 뿐입니다.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통장 잔고는 텅 비어있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 소비인 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세대의 고통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샴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7080이 기침을 하면 MZ는 폐렴에 걸리고, MZ가 쓰러지면 7080은 산소호흡기를 떼이는 꼴입니다. 이 끔찍한 도미노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부모의 지갑이 닫히면 자녀는 길을 잃는다입니다. 7080 세대는 지금 샌드위치 세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위로는 100세 시대를 맞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취업 못한 다 큰 자녀를 건사해야 합니다. 소위 캥거루족을 품고 사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80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조기 퇴직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자녀에게 주던 용돈, 지원이 끊깁니다. 독립하지 못한 MZ세대는 경제적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청년의 빈곤은 노년의 재앙이다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MZ세대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박살납니다. 지금 은퇴를 시작한 7080 세대가 받을 연금은 지금 일하고 있는 MZ세대가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MZ세대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납부를 유예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7080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유통업의 위기가 제조업의 위기로 번지듯 부모 세대의 자산 디플레이션은 자녀 세대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자녀 세대의 소득 절벽은 다시 부모 세대의 부양 의무 가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배를 타고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7080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리면 MZ 아들이 편의점 알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구조.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로입니다. 통계에서 잠시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속 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혹은 저녁 식탁에서의 풍경 말입니다. 여기 1974년생, 올해 52살이 된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점심시간엔 샐러드를 먹으며 젊은 직원들 눈치를 보죠. 하지만 그의 진짜 공포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집에 가면 대학 졸업 유예를 2년째 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서류 탈락이야. 그 말을 듣는 김 부장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본인은 30년 근속한 회사에서 언제 책상을 빼야 할지 몰라 매일이 살얼음판인데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디딘 아들을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데 라며 마른 세수를 합니다. 겉으론 그랜저를 몰고 다니지만 사실 점심값 12,000원이 아까워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가장의 무게란 그런 것입니다. 반면 1998년생 28, 이대리 혹은 취준생의 삶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을 켜면 친구들은 죄다 해외여행 중이고 코인으로 대박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좁은 원룸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싸구려 맥주를 마십니다.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라는 상사의 비아냥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대리는 속으로 외칩니다. 헝그리 정신이요? 부장님 때는 버티면 집이라도 샀잖아요.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도 전세 이자 내면 끝이에요. 이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무력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세상, 이것이 청년들이 겪는 지옥입니다. 7080은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임감 때문에 울고 MZ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막막함 때문에 웁니다. 고통의 색깔만 다를 뿐 그 무게는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정치를 잘못해서? 기업이 탐욕스러워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시적인 파도입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역습입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끌어내렸고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파이 자체가 줄어드니 7080과 MZ가 남은 조각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둘째, AI와 기술의 노동 대체입니다. 과거의 기술 혁명은 블루칼라를 대체했지만 2024-2025년의 AI 혁명은 화이트 칼라를 정조준했습니다. 7080의 관리직 업무도 MZ가 진입하려던 사무직 업무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과 양이 동시에 무너지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붕괴가 원인입니다. 셋째, 글로벌 자산시장의 변화입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 7080이 자산을 불렸던 부채 레버리지 방식은 이제 독이 되었습니다. 반면 MZ는 자산을 형성할 시드머니조차 모으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쏠린 한국에서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7080이 더 힘드냐, MG가 더 힘드냐 따지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누가 더 물을 많이 먹었나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2025년 각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7080 세대 여러분, 다운사이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쥐고 있는 부동산, 그 거대한 덩어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체면을 차리기 위해 혹은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기대로 무거운 집을 이고 지지 마십시오. 몸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보내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MZ세대 여러분, 비교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SNS 속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가 아닌 대체 불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토익 점수, 자격증 개수가 아니라 AI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소통 능력, 고유한 창의성, 혹은 현장의 기술을 익히셔야 합니다. 대기업 명함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세대 간의 혐오를 멈춥시다. 청년은 기성세대의 경륜을, 기성세대는 청년의 감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빠, 요즘 회사 힘들지? 아들아, 요즘 취업시장이 지옥이라며? 고생이 많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어떤 경제 정책보다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만이 비가 그친 뒤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